조용한 밤이었고 집은 창문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램프에서 나오는 약한 빛이 방 안의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내 남편 준수는 또 다른 자주 있는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던 일이었지만 그날 밤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옆에 두고 나를 감싸는 점점 더 커지는 고독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깜빡이는 이미지들이 내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와인 잔을 협탁 위에 놓고 몸을 뉘었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가 내 피부를 가볍게 감싸며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려 했습니다. 텔레비전의 불빛이 미세한 반짝임을 만들어 방을 채웠고 나는 내 생각들이 흐르도록 두어 그 드문 고요함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독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순간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내 평온함은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소리였고 아마도 비가 내리는 영향으로 집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고 그것이 단지 낡은 집의 구조가 날씨에 반응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내 몸은 긴장했고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내 의붓 아들인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멈춰 서서 커져가는 혼란과 놀람을 반영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현 씨, 괜찮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감추며 부끄러움에 휩싸여 나는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을 풀 수 있는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흔들렸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머뭇거림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급히 나가고 싶은 마음과 그 무엇인가가 그를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마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그의 말은 확신 없었지만 그 어조에는 내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다시 나를 혼자 남겨두었을 때 나는 숨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전에 느꼈던 쾌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나는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 불안한 감정이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내 안에서 뭔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어난 일을 합리화하려 해도 민준의 시선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그 사건은 무거운 구름처럼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집 안을 걸을 때마다 내 심장은 빨리 뛰었고 나는 가능한 한 그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피하려 했습니다. 나는 바쁜 척하거나 그가 다가오기 전에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오해에 불과하다고 그가 곧 그 일을 잊어버릴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히 지내던 그가 이제는 자주 나타나 보통 그가 멀리 있기를 원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나를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말을 하기 전에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마치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부엌 문에 서서 가볍게 문틀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그의 모습은 편안해 보였지만 그가 나를 응시하는 눈빛은 그와 달리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현 씨, 그날 밤에 대해 그가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얼어붙었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평소보다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눈을 스토브에 고정시켰고 그 일만이 현실에 다시 붙잡아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 없어요, 민준. 나는 서둘러 말을 끊었고 목소리 속에 가벼운 떨림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오해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알아요. 그는 몇 걸음 나에게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내가 불편하게 만들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는 내게 너무 가까워져 그가 사용하는 나무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 향기는 그가 어리게 느껴지지만 묘하게 그와 잘 어울리는 성숙한 향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의 눈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강렬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잊었어요, 민준. 신경 쓰지 마요.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직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냄비에 끓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로. 정말 잊었어요? 내 반응은 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고 얼굴에 나타난 충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나를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내 심장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을 들고 항복의 제스처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그는 부엌을 떠났고 나는 여전히 정리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공기 속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해야 했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강렬함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의 날들은 이상했습니다. 민준은 집에서 더 자주 나타나며 가벼운 일들을 도와주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일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의 근접성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고 나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다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예상치 못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그는 이미 팔꿈치를 걷어붙이며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나는 반대해보려 했지만 그는 웃으며 접시를 하나 집어들고 자연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고 내가 아무리 작업에 집중하려 해도 그의 가까운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것이 마땅한 일일 뿐인데도 너무 많은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출장을 가면 외롭지 않아요? 그는 갑자기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진지한 호기심이 담겨 있어 나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나를 강하게 울렸고 나는 대답을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가끔은 나는 낮은 목소리로 결국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었고 여전히 손에 접시를 들고 나를 직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같이 있으면 좋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그는 간단히 말했지만 그 말은 내 얼굴에 열기를 일으킬 정도로 강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시선을 돌리며 눈앞에 있는 접시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의 힘은 공기 중에 남아 마치 말하지 않은 약속처럼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남긴 충격은 계속 내 안에 남았습니다. 마치 그가 내게 무언가를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언제든지 나의 가까운 곳에 있기 위해 무언가 핑계를 대며 다가왔습니다.
사소한 의견을 묻거나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순수한 의도라고 믿고 싶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주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작은 술이나 사소한 일을 돕겠다고 했고,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의 행동에서 뭔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나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뭔가를 느꼈고, 그는 항상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내가 거실에서 몇 개의 쿠션을 조정하고 있을 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담요를 들고 나타났고 그는 무심한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씨 춥네요. 그는 말하며 소파에 편안하게 눕듯이 앉았습니다. 조금 쉬는 게 좋겠어요, 지연씨.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친밀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는 그가 말한 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며 집중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무엇인가 자극적인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항상 바쁠 필요 없다고, 알죠? 가끔은 그냥 쉬는 게 좋다고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제안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 옆자리에 가볍게 손을 내밀며 나를 초대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앉았습니다. 그것은 진심보다는 예의상으로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그럼 집안일이 아니면 보통 뭐 해요? 그가 소파에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나를 마주했습니다. 일도 하고 책도 읽고 그다지 특별한 건 없어요. 나는 가볍게 대답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넌 분명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을 거야. 그가 살짝 웃으며 도발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치 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도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천둥이 집안을 가르고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빛이 깜빡였고 이어서 전기가 나가며 집안은 어두워졌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며 이미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찬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변했습니다. 불이 나갔나 보네요. 나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내 심장은 마치 밖의 폭풍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필요할 것 같네요. 민준이 일어나면서 휴대폰 불빛으로 길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그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집안의 어둠과 끊임없이 내리치는 폭풍의 소리가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각 소리, 각 생각이 공기 중에서 무겁게 퍼져나갔고 그 침묵은 말 그대로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촛불을 들고 돌아왔을 때 그 불빛은 마치 영화처럼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얼굴 윤곽은 그 빛 아래 더 뚜렷하고 강렬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요. 그가 소파 테이블 위에 촛불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민주는 다시 내 옆에 앉으며 우리 사이에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 동작 중에 우리의 손이 잠시 닿았습니다.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그것은 내 몸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공기 속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손을 다시 빼고 싶었고 그 순간을 깨고 싶었지만 민준도 망설이며 그 손길을 나와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내 눈을 찾았고 그 순간 그 방 밖의 세계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지현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강렬하게 내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압도적이었고 그날 밤부터 쌓아오던 벽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섬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은 이성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일찍 나갔고 시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잠시 풀린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부재가 나를 비어있는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의 부재가 나를 진정시키기보다 그가 남긴 불안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의 안도감은 짧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설거지를 하던 중 나는 주방 카운터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현 씨, 어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든지 대화가 필요하면 제가 여기 있어요. 민준. 친근한 톤으로 적힌 이 메시지는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어제 밤의 강렬한 눈빛, 손끝의 접촉, 그리고 압도적인 가까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쪽지를 서랍에 넣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나는 일상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집안일을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했고 몇 주째 책장에 꽂혀있던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허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주위를 맴돌며 나를 평화롭게 해주지 않으려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민주는 장을 들고 돌아왔고 그와 함께 웃으면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할 거야. 그는 장바구니를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요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요리를 하는 간단한 활동이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곧 나란히 주방에 서서 채소를 자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편안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무심코 몇 번 그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는 거 보니까 좋다. 갑자기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진지한 톤으로 바뀌었고 그 순간의 가벼움이 깨졌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 너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 같아. 그는 계속해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한숨을 쉬었고 당혹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하자 나는 완전히 무장 해제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를 짊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어쩌면 혼자서 짊어질 필요는 없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는 냄비의 소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심지어 내 호흡마저도.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부인할 수 없었고 그의 눈빛은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그 강렬함이 나를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격은 작고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 순간의 무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말을 해야 했고 경계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길이 내 팔을 가볍게 스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제스처였지만 그 속에 의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현.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빠르게 한 걸음 물러서며 그 순간을 끊었습니다. 저녁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나는 속삭이며 냄비를 저어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내 뒤에서 거의 실체처럼 느껴졌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머물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침묵 속에 끝났지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집안의 모든 공간을 채운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 해도 우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날 동안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존재감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만큼 내 생각 속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 근처에 있을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끔은 고친 물건을, 때로는 간단한 일을 도와주며 마치 서서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엮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내가 거실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 나타나기 전에 그의 존재를 먼저 느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위해 가져왔어. 그는 컵을 나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며 얼굴에 올라오는 열기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잠시 조용히 나를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항상 책 읽는 거 좋아했죠? 그는 책장에 꽂혀있는 소설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는 책에 고정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내 피난처였어요.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망설이며 그를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행복한가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직격탄처럼 나를 때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특히 충격적이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그걸 묻는 거죠? 나는 평범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여기에 갇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혼자서 제자리에 두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사탕 발린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안에서 메아리쳤고 내가 오랫동안 무시하려 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표면을 넘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민준. 나는 대화를 마무리 짓고 상황을 다시 제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 사이의 간격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강렬했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주었으며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걸 알지만 나는 신경 쓰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살짝 몸을 기울여 잠시 내 손을 만졌습니다. 간단한 제스처였지만 그것은 내 몸을 타고 열기가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물러나고 그 순간을 끊는 것이었죠. 그러나 대신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강렬함에 마치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현. 그는 머뭇거리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준, 제발. 나는 뒤로 물러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일어나면 안 돼.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는 머리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나는 남겨진 채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내 손에 쥔 뜨거운 커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민준이 일가운 감정들로 혼란스러웠고 그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을 다 알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나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오후 이후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민준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있었고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거나 그의 일상을 따랐지만 이제는 길게 이어지는 눈맞춤이나 무심한 접촉, 가벼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안도해야 했지만 대신 이상한 공허함이 나를 덮쳤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밤 우리가 유지하려 했던 불안정한 균형이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나타났고 넓은 어깨가 강조된 타이트한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그는 거실 문 앞에 멈춰서며 물었습니다. 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주저하다가 거실에 들어와 소파의 다른 쪽에 앉으며 안전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본 거예요. 별로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대화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은 거의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불안정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지현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나는 대답하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해요. 그가 말을 시작하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나는 속삭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그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왜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얼굴에 올라오는 열기와 심장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소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민준, 이건 복잡해요.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지현 씨. 그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에겐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떠 있었고 그 말 속에는 진지함과 그 이상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손끝이 내 손과 거의 닿을 듯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요즘 당신만 생각나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 갇혀버린 것처럼 도망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며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나는 속삭이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의 강렬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고 나는 잠시 그 선을 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실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갑자기 일어나며 거의 카펫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속삭이며 방을 나가 그를 혼자 두었습니다. 방에서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내가 부정하려 해도 내 안에서 뭔가가 변했다는 사실, 그 변화는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았고 마치 내가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었고 그 후의 날들은 침묵과 긴장이 섞인 채 흘렀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민준과 혼자 있지 않으려 했지만 마치 운명이 나를 거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내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수는 일을 처리하러 외출했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부엌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몇 초 동안 나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현 씨,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둘 다 피하고 있던 그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이걸로 더 말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며 속삭였습니다. 날 쳐다보면서 그 말 할 수 있어? 그는 감정을 담아 도전하듯 물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손에 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강렬하고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고. 나에겐 네가 느끼는 걸 피하려는 것처럼 보여. 내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진지하고 날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게 다가왔고 그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고 그가 내게서 발산하는 열기는 내 주위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잘못된 건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현 씨, 나는 당신에게 감정을 느껴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거의 망설이며 터치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를 밀어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위로와 유혹이 섞인 느낌이었고 나는 그것을 오랜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도 느끼고 있잖아.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볼 때마다, 나와 혼자 있을 때 피하려고 할 때마다 그걸 봐. 그 후에 흐른 침묵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가 방금 말한 것을 어떻게 부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가 옳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성에 반하는 무엇인가가 싸우고 있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지만 그 선이 이제 너무 얇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마치 내가 물러날 시간을 주는 듯 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 시작되었지만 금세 강렬하고 욕망과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변했습니다. 내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뛰었고 내 손은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의 어깨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맞은 것처럼 현실이 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몸을 떼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 민준. 나는 내 안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계속될 수 없어.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내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분명했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난 널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지현 씨.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몸을 돌려 부엌을 나갔고 그를 혼자 두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내 무겁게 내려가는 마음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내 정신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는 항상 내 주변에 있었으며 마치 내가 그에게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그것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긴 하루가 끝난 후 준수가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말, 또 다른 홀로 남는 시간. 민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에 나는 불안했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수가 떠난 후 민준과 나 사이의 긴장감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먼저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려 애썼습니다. 최소한 그날 밤까진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아무 영화나 보며 자신을 디트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든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위층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올 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맨발에 간단한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를 더 젊고 친근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 것을 찾았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내가 피하려 했던 모든 긴장감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민준이는 방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앉아도 될까요? 그는 거의 수줍어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내 목소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옆 소파에 앉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그 친밀감은 우리 주변의 공기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짙게 만들 정도였다. 지현. 그는 말을 시작했다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쓰는 듯 말을 멈췄다. 이게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불가능해요. 나는 말을 끊었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나요? 그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 할 수 있나요? 숨이 목에 막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그가 틀렸다고 말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갔지만 그의 눈에는 그가 숨기려던 약점이 드러났다. 내가 생각하는 전부는 지현아.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날 밤부터 목소리가 느려졌지만 시선을 돌리지는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나의 방어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만하라고 말하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뭔가 말을 해야 하고 그를 밀어내고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의 손길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는 내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그 키스에는 거침이 없었다. 마치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려온 것처럼 강렬하고 욕망과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내 손은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 위로 올라갔다. 한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이 느껴지자 비로소 현실이 충격처럼 나를 덮쳤다.